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 자, 보시면 그 독일 수학자 가우스가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 수학자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다는군요. 1부터 100까지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했더니 이제 어린 가우스가 금방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50이라고 이제 금방 얘기를 했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었을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제대로 쓰고 거꾸로 한번 쓰고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수열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등차 수열이니까 뭐 A1, A2 이렇게 쓰지 말고요.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에다, 이 첫 번째 항 A에다 공차 D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또 요 A 플러스 D에다 또 D를 더하니까 2D가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그죠?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항은 이제 우리가 뭐 L이라고 해볼까요? L.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에서 이 n번째 항이 이제 L인데 마지막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항, 그죠? 얘 바로 앞에 있는 항 n-1번째 항, 그럼 뭐가 될까요? 얘보다 공짜 D만큼 작은 애죠. L-D, 그죠? 얘보다 여기다 D를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L이 나와야 되니까 L보다 D 적은 게 바로 L-D고, 요 바로 또 앞에 있는 항은 뭘까요? 이 L-D가 n-1번째 항인데 요 앞에 있는 항은 n-2번째 항, 그거는 요것보다 또 D가 작은,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앞에 있는 항은 L-2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항 A1, A2, A3 해가지고 n-2, an-1, an까지 해가지고 요 n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가 우리가 S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SN을 한번 더 써봅시다. 여기다 더 써보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L부터 그 다음에 그 앞에 항이 L-D고 그 앞에 항이 L-2D 이런 식으로 땡땡땡. 맨 마지막 항이 A고 여기다 이제 여기가 A가 되겠죠. 그 앞에 항이 A 플러스 D, 그 바로 앞에 항이 A 플러스 2D. 거꾸로 쓰니까 전부 다 위에도 N개 밑에도 N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더해봅시다. 좌변 더하면은 SN이 몇 개? 2개. 그 다음 우변 더하면은, 우변 요렇게 더하면 A 플러스 L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더하면은 DD 없어지니까 또 A 플러스 L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A 플러스 L만. 여기도 A 플러스 L. 여기도 ED, 마이너스 ED 없어지고 A 플러스 L만 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도 없어져요. A 플러스 L만 남고. 얘도 없어져. A 플러스 L. 얘는 A 플러스 L. 그래가지고 이 A 플러스 L이 여기도 A 플러스 L 더하기 A 플러스 L 더하기 A 플러스 L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A 플러스 L이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더해지니까 이 더해지는 게 몇 개예요? 이게 몇 개, 이게. 여기서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n개가 있는 거예요. n개. 그래서 n 곱하기 n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N을 구해야 되니까 이 2를 이 분모로 내려가니까 약분을 해주면, 약분이 아니라 나눠주면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가우스가 했던 방법대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린 가우스가 천재 수학자죠. 가우스가 했던 방법대로 어렸을 때. 그래서 이 SN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이다. 그래서 이거는 항의 개수 n이고 이 여기 있는 이 a는 아이고 검정색으로 해. 여기 있는 이 a는 첫 번째 항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그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항 말항이라고 그러도 하죠. 맨 끝항 요 l은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이랑 더한 다음에 n개를 곱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식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N이라는 것은 자, 요 A 플러스 L을 했는데 마지막 항은 요 마지막 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AN, n번째 항이니까 AN하고 같아. 사실 얘는 AN하고 같은 거예요. AN이라는 것은 일반항, 등차수열 일반항 우리 했잖아요. 첫째 항 더하기 n-1d. 이게 마지막 항,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일 때 요 끝에 항이 n번째 항인데 이게 AN이란 말이에요. n번째 항. 이게 A 플러스 n-1d. 그냥 등차수열 일반항이라고 봐도 되죠. n번째 항. 요 L 자리에다 얘를 한번 집어넣어 봐요. L 자리에 L 대신에 얘를 대입해 봐요. 그럼 여기 A 플러스 n-1d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A가 두 개야. 그죠? 그래서 2A가 되고 여기 n-1d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이 또 하나 나오는데 똑같은 식인데 이걸 사용할 때도 있고 요걸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이제 요걸 사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요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대단한 평가하기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4항이 7이고 제11항이 21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은 그랬죠? 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첫째 항을 알든가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든가 그죠? 항의 개수랑 아니면은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20항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첫째 항하고 공차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4항이 7이라고 그랬으니까 제 4항이 등차수열의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3d를 더한 거죠. n-1d니까 이게 7이죠. 그 다음에 제 11항이 a 플러스 10d인데 요게 2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 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봅시다. a 없어지고 10d에서 3d 빼면 7d죠. 자, 21에서 7을 뺍니다. 14죠. 따라서 D가 2가 나옵니다. D가 2라 공차를 구했어요. 오늘 공차 구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A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다 이거죠. A는 얼마입니까? A는 2 집어넣으면 2, 3은 6, 1. 그죠? 첫째 항이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았으니까 첫째 항부터 제 20항까지 합 S20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2분의 n이 20이죠. 이게 지금 n이 20이니까 n 자리에 20 들어가야 되고 a 플러스 l 하려면은 이제 l 마지막 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첫째 항 공차가 있으니까 마지막 항 대신에 첫째 항 2a 플러스 n-1d라는 그 공식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2a 1이죠. 플러스 n-1 20이니까 n-1이면 19죠. 19 d n-1d d가 2예요. 그죠? 그 공식을 사용해서 d가 2인데 왜 d라고 썼을까요? 그죠?
2라고 얘기는 해놓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2, 약분해야죠? 약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안쪽에 있는 걸 해도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9에서 1 더하면 20이랍니다. 20. 그래서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걸 약분한 다음에 여기 있는 20이 없다고 치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약분을 한다. 분모하고 문제. 한쪽만 이렇게 약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해줘야 돼요. 여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플러스가 하나 더 있으면 셋 다 해줘야 되고, 하나 더 있으면 4개 다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첫째 항이 31,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를 A는 첫째 항부터 제한까지 SN이라고 하자. 합을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지금 이걸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이 수열의 일반항부터 먼저 한번. AN은 첫째 항이 31 플러스 n-1 공차 D. 그죠? 공차가 마이너스 5라는 건 점점 작아지는 수들이네요. 점점 수열이. 그죠? 항의 수가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수열입니다. 그죠? 첫째 항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5씩 빼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씩 더해 나가는 거니까, 5씩 빼주는 거죠.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5n하고, 플러스 5인데, 앞에 31이 있으니까, 36이 되죠? 자, 이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음수. 0보다 작아지는 경우. 그 항이 몇 번째 항인가? 응? 그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n은 5분의 36보다 커야 된다. 그죠? 요거 정리해주면은 5n이 1로 넘어가서 5로 나눠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5분의 36이라는 것은 7.xx 뭐 7점 얼마 뭐 뒤에 xx 안 구해도 돼요. 이거는 7점 얼마예요. 그러면 7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란 말이에요. n은 7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수가 바로 8. 8번째 항부터 이 8항부터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8항, 9항, 10항 계속 이제 음수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값이. 7항까지는 양수인 수열. 그래서 A1, A2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A7까지는 전부 양수고 A8부터 이제 음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값이 음수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A8, A9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음수니까. 점점 값이 작아지는 거죠. 이 합이.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A7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S7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S7. 그러면 S7을 구하려면은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A7을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자. A7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7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 5, 35, 1이네. 그죠? 그래서 S7을 구한다. 그러면 A7이 1이니까 S7은 A7은 7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 S7은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모든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A7 그랬다 S7 그랬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 2분의 N7이죠. 첫 번째 항 A 플러스 마지막 항 L, A 플러스 L, 그죠? 첫 번째 항이 여기 31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여기 지금 방금 구한 7번째 항이 마지막 항. 그래서 여기 32고 32면은 이거는 약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결국 7, 11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수열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수열에서 어디까지 합을 구해야 최대가 될까? 양수인 애들,
그죠? 양수가 끝나는 그 한까지 구해야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해봤자 음수가 나오니까는, 그죠? 음수가 나오면 계속 더해봤자 점점 작아지죠, 값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원래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등차 수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 그걸 배웠기 때문에,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일단 그 n번째 항까지 합, 뭐 그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보면은 n번째 항은 sn이죠. 이 sn이라는 거하고 그 일반항 an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an에서 sn으로, sn에서 an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sn을 가지고 쓰는 an을 구할 수 있는데, an이라는 것은 이 합, n번째 항까지 합에서 sn이죠. sn-1,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는 게 바로 일반항 an이에요. n번째 항이 바로 일반항이니까 이거다. 근데 단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언제 성립하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부터 n이 2 이상일 때. 만약에 이제 n이 1이면 여기다 n이 1이면 1 집어넣으면 S0이잖아요. S0이라는 거 우리가 정의하지 않잖아요. S1, S2, S3. S1부터 정의하니까. 그죠? 2부터. 그러면은 n이 2부터인데, n이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1일 때. A1은. A1이 아니라 S1이죠. S1. S1은 A1하고 같다. 그래서 n이 2보다 크게 나왔다면 A2부터 A2, A3, A4 해가지고 여기는 정리가 되는데, 요걸 가지고는 A1은 정리를 못 하잖아. 여기에는 A1이라는 게 없어요. 이 위에 식에는. A1이라는 건 뭐야? 그냥 여기 따로 S1. S1이 그냥 A1이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 그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예요. 그 A1, A2, A3 이렇게 있어요. 여기 쭉 있어가지고 이제 AN-1도 있고, 그 다음 항 AN 번째 항도 있고,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번째 항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합시다. 자, A1부터 AN까지의 합이 있잖아요. 요게 S1이라는 얘기죠. SN이라는 얘기죠. 요게 SN. 여기서 A1부터 AN-1까지 합. 이거는 뭐죠? 요거는 SN-1이죠.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1이죠. n번째 항까지 합은 SN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SN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빼주면, 즉 SN-1을 빼주면 남는 거는 뭐만 남습니까? 얘만 남잖아요. 얘만. 그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합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합을 빼주면은 얘만 남는단 말이에요. SN에서 SN-1을 빼주면 AN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공식이. 그죠? 이런 공식이 나오고 첫 번째 항만 이렇게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SN 수열의 합과 AN 일반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서 따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차수열, 우리가 등비수열도 배웠지만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만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다음이 바로 이제 등비수열이네요. 네, 등비수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